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황도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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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지금 좀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예, 먼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예. 지금 민주당에서 그냥 사퇴하라고 막 예. 지금 완전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한 명 또 뭐 사퇴다, 징계다, 제명이다. 아주 그냥 민주당에서 압박이 심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예, 예, 여기 예. 두 사람이 이제 공통점이 예. 물러나라는 건데. 예, 물러나라는 거죠. 먼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예, 사퇴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어요. 김민석 이제 신임 당 대표가 예, 대표가 되자마자 1호로 이제 내건 게 뭐냐면은 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현수막을 전국에 걸어라. 예, 네. 라고 지시를 했어요. 예. 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헌법 위반이죠. 맞습니다. 예, 권력 명백한- 분립인데 네. 지금 입법, 행정, 사법은 법치주의를 위한 권력 분립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권력 분립의 특징은요. 네. 서로 독립돼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권한이 독립돼 있어요. 네, 네. 그럼 뭘 뜻하느냐? 네. 저쪽에서 그 국가 권력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판단해도 그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그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돼요. 물론 기분이 나쁘죠. 네, 네. 나쁜데 네. 상대방 권력 행사에 관해서 네, 네. 이래라 저래라 네, 네.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정치적으로다가 선동한다는 거는 좀 위험한 생각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게 사실은 이게 좀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됐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예.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연말에 예. 임명이 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개딸들 같은 경우에 이게 사이트 들어가 보면 예, 조희대 사퇴 이거 퇴진이 막 글이 그냥 아주 폭물을 이루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은 계속해서 자진 사퇴를 촉구를 하고 있고 예. 이게 이제 완전히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행위인데 예,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퇴하라는 원리를 저쪽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조이다가 싫으니까 사퇴하라 이런 게 네. 아니고요. 네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이유를 대고 있잖아요. 네. 어떤 이유를 대고 있나요? 저쪽에서는 네. 재청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재청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네. 재청할 때 왜 네. 대통령하고 미리 상의하지 않았느냐, 네, 네, 네. 협의하지 않았느냐가 저쪽에서 이제 원인으로 제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뭘 뜻하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관행에 의하면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는 대통령과 미리 협의한 적이 그게 관행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 관행을 깨뜨리고 네. 혼자서 결정해서 제청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럴 때 이제 대통령하고 협의하지 않았다는 게 예, 예, 지금 그 이유죠. 예, 대법원장이 잘못됐다. 음. 법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청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대법원장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장 권한이죠. 대법원장 권한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제청해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해요. 네, 네. 근데 국무총리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상하 관계예요.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그 행정부를 총괄하는 게 국무총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행정부 장관을 맡게 될 국무위원을 제청할 때는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제청하는 것도 협의해야 되고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지금 행정부와 그다음에 사법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헌법상 완벽히 벽을 친 권력분립 관계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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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헌법에 쓰여져 있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다라고 네.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할 때의 제청과는 개념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예. 이때의 그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개념은 뭐냐? 권력 분립에 있어서 사법부 구성을 대법원장이 결정한다는 뜻에서의 네, 제청이고 네. 네, 네. 다만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법관을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낫다는 의미에서의 대통령의 그 임명이란 말이에요. 이때의 대통령은 정부 수반이 아니고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의 형식상 지위예요. 네, 네. 형식상 지위이기 때문에 이때 임명권은 내가 임명하고 뭐 그다음에 그 임명을 갖다 면직시키고 이런 권한의 임명이 아니고 형식상으로 국가 원수니까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임명한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헌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그동안에는 그래도 이제 대통령과의 저기의 관계에서 그냥 관행적으로다가 이제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협의 내용을 갖다가 미리 내용적으로 협의한다? 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있어서도 네. 안 되고. 네. 원래는 있었어도 안 되는데 이상한 관행으로 또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그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내용적으로 간섭하는 게 없었다라고 보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 관행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지금 그런 관행이 있는데 왜 그런 관행을 위반했냐? 관행 위반으로다가 대통령 권한 침해다? 대통령 권한 침해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잘못된 게 없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조희대 그렇죠. 대법원장 쫓아내고 헌법상으로 싶은 거 위반이 아니에요. 없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와 같이 대통령에게 협의하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자체가 위헌이란 그 말이에요. 자체가 상권분립 침해예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이와 같이 헌법의 취지를 이해해야지만이 이 네.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해서 그 권력 분립의 취지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라고 하는 이런 사상 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저는 오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해가 아니라 예. 이거는 알면서도 사법 독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김민석 당 대표는 그 전에 국무총리였고 예. 어떻게 당 대표가 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겠다.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발상이에요? 위헌적 발상이죠. 네. 위헌적 발상이 헌법에 반하는 생각이죠. 네. 권력 분립의 개념 뭐예요? 상대방 권력을 존중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네, 있거든요. 사법권 독립은 특히나 존중해야 네, 네.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헌법적 생각을 갖다가 무시하겠다. 네, 다시 네. 말해서 대통령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네. 발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독재라는 거죠. 네, 네. 게다가 지금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한 정당이 쥐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정당의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네. 조심해야 되는데 정당을 매결해서 마구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겠다.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대통령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안에 대해서는 네, 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저는 이것 자체가 지금 권력분립 위반이고 네. 국무총리 자체가 네. 국회에서 국회 아니죠. 당 대표 자체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네. 국회 스스로 네. 뭐랄까 자제를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스스로 어떤 선언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장 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 하겠다는 그 저희가 아니고 뭡니까? 사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꿈꾸는 것이 네. 제가 볼 땐 굉장히 소화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헌법이 생각하는 국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네, 네. 여당, 야당이 항상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네. 국가의 올바른 방향을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여당이 꿈꾸는 건 뭐냐면은 장기 집권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우리 헌법은 어떤 정당이 장기 집권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네, 네. 그 정당들이 장기 집권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건 환영하지만 예, 예. 그 외의 방법으로다가 가령 내가 국민을 우민화시켜 가지고서 나를 따르게 한다든지 또 지금처럼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진영 논리죠. 진영 논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특정 정당에만 매몰돼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장기 집권하겠다는 꿈을 꾼다는 거는 굉장히 네, 네. 어리석은 생각이고 네, 네. 국민 전체 또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네, 네. 위험한 방식이다,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은 이게 조희대 사퇴 촉구 집회가 사실은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게 수초동 대법
그 주변에 예, 맞습니다. 그 도로에서요. 이미 예. 시작을 했어요. 아하, 저런. 그래서 이제 쉽사리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여기에 아마 그 조희대 탄핵에 그 대법원장 탄핵에 아마 집중을 할 것 같은데 예. 저는 어째서 이렇게 자기들 입맛에 맞고 자기 진영에 맞는 대법원장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너무 독재적인 발상이고. 예. 사실은 이런 독서적인 발상 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요. 우리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검찰도 준사법기관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검찰을 지금 무력화시켰죠. 뭐 이미 검찰이 가졌던 수사 권한을 가지고서 네네. 지금 명목은 뭐였어요? 그동안 검찰권이 수사 권한을 독점을 했기 때문에 그로 네네.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독점을 깨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네네. 걸 해서 검수완박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권력을 갖다 독점하는 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우리 속에 머릿속에 국민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그런 권력을 분립시키겠구나. 네. 권력을 분립시키게 되면 서로 견제균형함으로써 독점을 형성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만들어진 검수완박에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형사소송법 안은 어떻게 됐느냐. 네. 이게 검찰이 독점하던 것을 경찰이 독점하도록 만들었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었는데 네. 지금 이제 경찰청은 또는 국가수사본부는 이 행정부 장관의 행자부 장관의 그 밑에 있는 소속 기관으로 돼 있고 독립성을 보장을 안 한 상태란 말이에요. 정치인 밑에서 정치적 압박 지휘 감독 속에 남아 있던 상태이고 네. 이런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이 기대했던 건 권력 분립이었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 걸 기대했는데 네. 이제 경찰의 독점을 국민이 수인해야 되고 네.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네. 이제 이거를 맞췄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법원을 갖다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볼 수 네,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권도 이제 독점했고 정치권으로 다 독점했고 있고. 이제 불만스러운 게 문제는 이제 사법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법권을 갖다 또 독점하겠다. 네. 그러니까 사법부 수장을 날려버리겠다. 예. 뭐 그런 건가? 그런 거겠죠. 예, 지금 그런 계획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돼요. 네.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런 계획을 가졌다 하더라도 저는 정치적으로 봐도 어리석다. 왜냐? 국민이 저런 모습을 보고 주권자 국민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네. 제가 볼 땐 국민은 이런 민주당이 왜 이러지? 민주당이 독재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제가 만일에 민주당 사람이라면은요, 또 내지는 민주당이 어떤 장기 집권을 기획하는 사람이라면은 저 같으면은 좀 기다리겠어요. 왜냐?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조금만 기다리면 대법원장이 바뀌어요. 네. 근데 그 몇 달 또는 몇 년을 못 기다려가지고서 기다렸어. 지금 이러한 모습을 왜 정치적으로 보여줄까? 네. 저는 어리석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정치인들, 현재 정치인들, 민주당 정치인들이 뭐라 그럴까 깊은 생각을 못하는 뭐랄까 수준 낮은 그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 대한 어떤 권력자에 대한 아부를 밑에서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아부 경쟁 속에서 그 짧은 시간도 참지 못하고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지금 정치인들이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떨어져도 아랑곳 없이. 예, 그렇죠. 네, 아랑곳 없이. 아랑곳 없이. 왜냐하면은 밑에서 아부하는 사람은 뭐만 보여요? 밑에 있는 국민은 다 바라지 못하고 오로지 다음 자리 내가 더 좋은 자리 가기 위해서 아부한다라는 생각밖에 못하지 않겠는가. 네. 결국은 스스로 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왜냐? 주권자는 국민이에요. 네. 국민의 생각이 권력자한테 생각이 옮겨가고 다른 데로 다 옮겨가기 시작하면은요. 네. 어떤 권력자도 견딜 수가 없다. 네. 군주주권하에서도 네. 민심이 천심인데 네. 국민주권을 선언하는 나라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겠는가. 근데 민주당은 그런 개념을 이미 아득히 초월한 것 같고 민주당은 이제 검수완박, 보안수사권 폐지, 그 다음에 이 대법원장을 쫓아냄으로써 그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 여기에 무슨
조급증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검찰 개혁을 그렇게 만들었을 네, 때 다시 네. 말해서 검찰 독점에서 경찰 독점으로 바꿔놓고서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네. 헌법학자로서는 눈물이 났죠. 저렇게 박수 칠 일인가. 네, 네.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죠. 늘. 네. 민주당의 민주가 뭐예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네. 민주당 이름을 걸어놓고서 네. 지금 경찰 독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독재 준비를 한다는 거로다가 저한테는 비쳤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박수 치고 있는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검수완박 이게 이제 되면서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예. 그 장미달이라는 30대 여성이 실종이 되었는데 경찰이 자기가 그냥 허위로 종결을 해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결국- 기사 읽었습니다. 결국 이 30대 여성은 지금 그냥 실종 상태야. 예, 그리고서 그다음에- 이렇게 백골로 다 발견됐죠. 그다음에 60대 남자도 예. 경찰이 허위 종결을 해버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 피해가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그렇죠. 네. 맞아요. 장현기 사건도 그랬었고. 맞아요. 예, 마찬가지로 현재 경찰이 가지는 어떤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가져서 독자적으로 다 의사결정해버리고 자의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네. 그 권한 남용을 누가 견제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 피해는 진짜 국민들이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30대 여성 아직도 어떻게 경찰이 그렇게 허위로 사건 끝났어 종결 처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견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스스로 견제하라는 건데 예, 예.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 그렇게 독점해가지고 견제할 곳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돼서 네. 억울하다. 그러니까 바꾸겠다 그러면서 네, 네. 이제 경찰이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국민들로부터 감수하라는 결과가 됐는데 네, 네. 이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길이냐라는 예, 거예요. 예, 예. 경찰이 이런 일을 할 때 견제할 기관이 어디예요? 당연히 수사권을 갖다가 보안 수사라도 할 수 있는 검찰이 견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 네, 네. 우리가 국민이 기대했던 거는 그런 거 네, 아니겠어요. 네. 검찰이 그동안은 수사권의 주재자였는데 그게 네, 아니고 보안 수사만 할 정도를 남겨가지고 네. 경찰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네, 해줘라. 네, 네, 네. 아니 감독이 아니고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줘라는 네, 게 네. 이제 국민의 요청이었는데 네, 네. 싹 무시했잖아요. 네, 이번에 제주도 사건 보니까 정말 공포가 이제는 다가오고 예. 그 경찰은 결국 뭐 구속이 됐지만은 아니 그러면은 뭐 합니까? 이미 그렇죠. 사람은 죽었고 네. 30대 여성은 지금 아직도 실종 상태고. 예, 맞습니다. 응? 그러면은 그 보고가 검찰로 올라가면은 검찰에서는 네. 견제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경찰 내부에서만 돌고서 끝나는 거니까 네, 네. 내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이 수사 권한에 관한 한 검찰 권한에 관한 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정말 과연 큰일 이것이 났어요. 국민주권 국가에 이제 바람직한 현상이냐라고 이제 의심하지 않을 네, 수 없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계속해서 아마 피해가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이 많은 사건을 다 처리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맞습니다.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찰이 자기 그냥 마음대로 그냥 허위 종결 처리를 해버린 거야.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또 하나가 이제 사태 압박을 끈질기게 받고 있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세요? 안차고 이제 국가인권위원장.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님하고 또 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님 이 두 임기가 분이 다 남아있어. 임기가 남았는데 네.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임명했다는 임명했고. 두 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그 자리에 남아 있느냐라는 이런 식인데 이게 국가인권위원회도 독립된 기관이루다 지금 우리가 다 맞아요. 인정받고 있잖아요. 네. 독립을 왜 독립이라는 개념을 썼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독립이라는 개념은 뭐냐? 나하고 정치적으로 생각이 달라도 존중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독립이에요. 네네. 그렇죠. 사법권 독립이 뭐예요? 입법 행정이 생각과 다른 재판을 하더라도 사법부는 스스로 국민에 대해서 직접 책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에선 국민이 직접 책임지는 제도를 입법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네네. 가령 예를 들면 네. 대법원장 소환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직접 나서서 나가라 이건 이런 건 해서는 안 돼요. 독립기관인데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안창호 인권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퇴 압박이 벌써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직후부터 예. 차기 시작이 되어 있어요. 아이고. 사실 우리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예. 을지로 있고 거기서 사실 시위도 많이 했고. 아, 그러면요. 우리 인권 보호해달라고 많이들 거기에서 네. 뭐 기자회견도 많이 하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금 거의 고립된 상태거든요. 어허. 그때 이제 계속해서 임기가 조금 더 남아 있죠. 이분은. 예. 제가 알기로 정확하지는 않은데 1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민주당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걸 못 기다려요? 빨리 자기들 입맛에 맞는 예. 사람을 앉히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무리수라는 거죠. 네. 사실은 이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알려야 돼요. 네. 알려야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다가 정치의 권력을 잡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도 국민들은 이거를 인식하면서 네. 정치인들이 왜 저럴까? 네. 네. 무리수를 던지는 거거든요. 네. 이 무리수를 던져도 자기네들이 해악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할 텐데 네. 이런 어떤 무리수를 던지는 정치를 할 때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저런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내 떨어뜨릴 거야 네, 네. 라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질 때 그게 주권자적 생각이거든요. 네, 네.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든 너희들이 어떤 진영 논리를 얘기하든 내가 그런 진영 논리에 빠져서 무조건 너희들을 찍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주권자답게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너희들 보고 그따위 정치하라고 그랬어? 그건 아니잖아. 가까이 그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에 따른 올바른 정치를 하고 권력 분립을 통해서 대화 토론을 통해서 네. 올바른 정책을 펼 거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를 저버리는 저런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한다. 나는 뭐 정당을 바꾸겠다. 난 판단을 바꾸겠다.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 줘야지 예. 저들이 이제 함부로 못 한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국민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체적인 사고, 주권적인 사고를 좀 예. 하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네, 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근데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대법관 했어요. 네, 맞습니다. 했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뭐 대법관 했나? 했고 예, 예. 그 했는데 그럼 이재명 정부라고 해서 임기를 보장을 해줘야죠. 당연하죠. 독립기관일수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장 원하는 대로 이제 다 진행이 됐고요. 네, 네. 그 뒤에 내가 볼 땐 아주 자연스럽게 네. 이제 정권이 사실은 사법부에 관해서 정치인들이 그 사법부 구성에 관해서 관여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이 바람직한 관행은 아니었다고 좀 보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예. 과연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사법부를 계속 존중할 것인지 예, 전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법부에 관해서 뭐랄까 그 사법권 독립의 개념이 단순한 그 사법권 독립이 아니고요. 이게 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네,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치인들은 항상 사법권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항상 취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뭐 무너진 것이고 지금 이제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날 때까지 아마 계속 줄기차게 흔들 것 같고 뭐 계속해서 이제 개딸이나 민주당 동원해서 예. 저기 당원들 동원해서 그냥 계속해서 흔들어 댈 거예요. 뭐 흔든다고 본인이-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굳건하게 사법권 독립을 지켜야죠. 전 그 지켜야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지켜야 되는 네. 이유가 있어요. 네. 대법원 사법권이 책임져야 될 대상이 누구냐?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음. 우리 헌법에 쓰여진 대로 국민이라고요. 네네.
절대로 입법부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다음에 정치인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네. 나는 5천만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대법원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대법관을 하고 있다. 네네.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꼭 임기를 정말 맞춰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위상을 국민을 위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명 지금 이제 여의도 국회에서 예. 엄청나게 핫한 인물이 있어요. 예. 계속 이제 제명하고 뭐 징계 뭐 직무정지 온갖 소리가 다 나오는 게 이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에요. 예, 예. 지금 가장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이제 이게 뜨거운 인물인데 예. 발단이 이제 지난 8월 13일 날 예. 광복절을 앞둔 이틀 전에 예. 이제 국회에서 5.18 포럼 토론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 토론회에서 이제 이진숙 의원실에서 주최를 하면서 예. 이진숙 의원이 환영사를 했어요. 예. 뭐라고 했냐면은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선 안 된다. 뭐 다 당연하죠. 당연한 예, 얘기예요. 당연하죠. 5.18 사건 자체 또 민주화운동 자체가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어떤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조금 더 사실관계가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있죠.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나아가서 그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유공자들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공자로 다 등록한 사람들이 누구냐에 관해서 네, 네. 그 명단이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내 세금으로 유공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네, 네. 누군지에 관해서는 알고 싶어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부분이 왜 명단을 안 밝히냐라는 쟁점을 저는 이제 국민이 제기할 수 있고 네, 네. 또 그런 관점에서 또 뭐가 되냐면은 5.18에 대한 어떤 민주화 운동이라는 평가가 이제 그 평가를 지금 마치 제가 볼 때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네, 네. 헌법 전문의 것을 집어넣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전개되면서 네. 5.18 민주화 운동을 마치 성역화하려는 어떤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한테 국민한테 5천만 국민 전체한테 이것이 성역화될 만한 수준인지 되려면은 뭐가 밝혀져야 되냐면 5.18 민주화운동의 이제 진상이 더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마 이진숙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한 건 아니겠어요? 네, 네. 이게 5.18의 진영의 어떤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네, 특정 네, 진영에. 네, 네. 이건 5천만 국민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 평가를 할 것인지에 네, 네.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라고 학자적인 입장, 학문적인 네, 또는 네. 정치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네. 시작한 거로 보여진다고요. 저는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사실은 성역이라는 건 없어요. 원래 당연하죠. 그 변호사님 6.18혁명 아시잖아요. 예. 6.18혁명 1968년도에 예. 그때 이제 학생운동, 청년운동 이렇게 명명이 되면서 그때 가장 유명했던 슬로건이 뭐냐면은 금지된 것을 금지한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 그러니까 성역이고 금지라는 건 없다. 없죠. 그러면서 그때 반권위에 대항하고 다 모든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그게 6.18혁명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5.18에 대해서 국회에서 토론할 수 있어요. 설령 또 거기 발제자들이 저 친구 뭐야 그거 아니야? 이럴지언정 예. 얼마든지 국회에서는 토론할 수 있는 당연하죠. 거예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게 뭔가요? 표현의 자유, 언론 네. 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예요. 네, 네, 네. 우리가 보면은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네. 학자로서 또는 헌법학자가 어떤 헌법학자는 군주 주권이 좋다라고 하는 주장도 할 수 있어요. 네, 네. 옛날로 돌아가는 주장도 할 수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럼
가능해요. 네. 그러나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린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네, 네. 저 학자가 군주주권을 주장한다면 나름대로 학자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간단히 얘기해서 가령 보면 철인 정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철인 정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인이 정치할 수 있는 독재 정치로서의 어떤 군주 정치가 가장 네. 필요하다라고 이런 주장을 갖다 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건 네. 주장을 얼마든지 전개할 수 네,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국민이 안 받아들이니까 네. 어찌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민주권의 헌법에서 내가 생각할 때 군주주권보다 국민주권이 더 좋아. 너는 그냥 떠들고서 끝내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네. 5.18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 봅니다. 네. 특히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네. 북한의 어떤 간첩이 개입될 여지도 있겠죠. 제가 북한의 입장이라고 보면은 5.18 같은 게 생겼다. 그러면은 절호의 찬스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에 5.18에 형성되는 그 분위기 자체가 소래범도 있었고, 제가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을 텐데, 그때였는데, 그때 북한의 입장이라면,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남한을 전복시킬 기회는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간첩을 많이 파견할 수도 네,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선동도 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을 토의론을 통해서 또는 증거 자료를 통해서 국민이 확인하면 돼요. 네, 그래도 저 자신을 생각할 때 5.18 민주화 운동이 법률로 제정되고 이 부분에 아무 거부감이 없어요. 아무 거부감이 없는 이유가 뭐냐? 제가 대학생 때 그걸 갖다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네, 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관해서 물론 이제 우리도 예상하고는 있죠. 저 속에 간첩도 섞여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첩이 다 선동해서 된 거냐? 저는 이제 이런 토론을 통해 가지고 간첩이 주동했는지, 간첩이 끼어들었는지, 간첩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과정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이 드러나는 것을 네, 국민들이 아는 거는 네. 바람직하다. 네. 왜 바람직하다고 보냐면요. 네. 국민들이 주권자잖아요. 네. 사실을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올바른 판단할 수 있다 네, 저는 네. 보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준석 의원이 저렇게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세미나를 열고 다시 재평가해보자고 논의하고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예. 이제 민주당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예. 이제 뭐 첫째 뭐냐 제명 촉구를 결의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징계안을 제출을 했어요. 예. 그게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한 의원이 내 누구지는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민주당의 한 의원이 법을 발의를 했는데 예. 의원 1년 직무 정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찌그러져 있으라는 예. 거예요. 얼마나 이준석 의원이 네. 값어치가 있고 자기들한테 아프면은 제가 볼 때 이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네. 광고가 들어왔다. 뭐냐. 이준석 의원이 파퓰러하다. 인기가 많구나. 그러니까 저런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을 어떻게든지 압박하려고 광고가 붙을 정도로다가 이준석 네. 의원이 정치를 잘하고 있구나.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 1년 직무 정지법 이게 이제 야 이진숙도 입털막 아니야 이거. 예. 또 입다물을 하는 아, 그렇죠. 나는 어떻게 이런 법을 발의를 할 수가 있으며 저는 예. 민주당이 다수니까 그렇죠. 다수니까 막 이제 이것도- 몰고 가는데 이 법도 통과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게 이제 배경이 단순히 입틀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네. 저는 5.18을 얘네들이 성역화하고 있구나. 예. 얘 성역화한다는 건 뭐냐면 신격화하는 거거든요. 신격화하게 되면은요. 최민희 의원이 5.18은 성역이다 선언했어요. 자기가 성역이라고 아니, 선언하면 성역이가? 아니에요. 성역이라는 성자가 붙는다든지 또 내지는 신격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요. 네. 독재화하겠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렇죠. 네. 가치 판단에 관해서 니들 가치 판단이 없어. 국민한테 아니 5.18을 갖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간첩 선동으로다 일어난 어떤 폭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사람의 가치 판단이에요. 네. 국민 중엔 그런 국민도 있고 아니 저 최민희 의원처럼 이것이 신격화되고 성역화할 수 있는 국민도 있는 거예요. 네. 양쪽이 다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반대편 의견을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네. 넌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우리 대화해보자. 나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 너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고 해서 그걸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모아가든지 정 모으지 못하면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게 놔두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격화되고 성역화된다는 건 뭘 뜻하느냐? 다른 생각을 하면 너는 뭐예요? 너는 이게 뭐냐면은 뭐예요? 브레스피미 뭐라 그래요? 뭐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된다고요. 생각이 다른 것하고 죄가 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예, 예. 이 죄로 뒤집어 씌우는 거는 독재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 민주주의는 뭐냐?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5.18을 성역화해도 좋아요. 네. 그러나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거나 악인으로 만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판단은 각자의 몫이고요. 네. 우리가 그 각자의 몫을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증거, 새로운 사실 확인을 갖다 열심히 하는 거는 학문적으로 또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제명한다. 제명이 뭐예요? 법 위반이란 뜻이잖아요. 네, 어떤 네. 법 위반인가요? 네. 모르겠어. 토론회 한번 해보고. 아니, 언론 출판의 자유를 행사한 건데 네, 네. 그럼- 어떤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표현의 자유로. 그러니까 5.18법을 갖다 성역화했다는 자기네들의 생각에 위반된 거지. 어떤 법률에도 5.18법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토론하는 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 조항이 없어요. 네. 그 법률 조항이 만들어졌다면은 네. 헌법 위반이라고요. 네, 네,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제명을 촉구한다. 법률 위반이 뭔데? 무슨 헌법을 위반했는데? 그러니까요.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징계하는 건 뭐예요? 최고 수준의 징계래. 아, 그렇죠. 최고 수준. 그것도 법률 위반이든지 네.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법률 위반인가요? 그러니까. 아, 조문을 대라고요. 네. 조문을. 그다음에 그 조문을 아마 5.18 그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일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조문에서도 지금처럼 5.18법에 관해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고 정치적으로 토론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민주당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뭐냐? 선동이죠. 국민을 선동하는 거예요. 뭐냐? 법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서 국민들과 대화하는 게 아니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결정해서 당론으로 결정하면 너희들은 다 따라와. 이제 정치적으로 압박하면 되는 거야라고 하는 선전선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유치찬란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유치찬란하다고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요. 쟤네들 입장에서 볼 땐 제가 이제 쟤네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은 선전선동을 하면 국민들이 끌려온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오만함이 숨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예, 거예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 주권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인식을 못 가졌다라고 저들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과연 국민이 그런데 끌려가야 될 것인가?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다가 이제 나라가 점점 더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는 있어요. 순수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5.18 지금 이렇게 이걸 성역화하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이 과연 진보적이냐? 이제 국민들은 판단해야 될 때가 됐다. 네, 네. 내가 생각하는 진보적인 생각과 민주당 국회의원들 끌고 다니는 진보적인 생각이 과연 똑같은 건가? 아니 독재예요. 이건. 네, 이거를 이제 판단할 때가 됐고, 이거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 국민 주권의 주권자적인 사고 방식이고,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을 가진 존엄자로서의 주체적 사고다라는 거죠. 네, 네. 대한민국의 주권, 대한민국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정치인들을 내가 판단하는 판단자 입장에서 이제 세상을 봐야 된다. 그 정도는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 이제 이진숙 의원이 갑자기 대권 반열에 올라버린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아니, 뭐 민주당에서 패면 팰수록이 예. 그 어저께 이제 이거 이준숙을 징계 처리하는 어떻게 그런 그 서명이 있었어요. 예. 그 10만 명이 지금 벌써 이틀 만에 돌파를 해버린 거예요. 예. 이게 이준숙의 인기가
사실은 어마어마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10,000명 모으는 것도 어려운데 이틀 만에 10만 명이 저도 못하게- 서명했거든요. 예, 저도 했어요. 저도 막 돌아다니고. 왜냐면은 네. 많이 돌아다니고 아, 서명이 네. 재미난 게 네.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한 2, 3초마다 한 점씩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와, 이거 재밌네요. 예. 근데 내용을 보니까 거기 발제한 내용도 간단해요. 네, 네. 이준석 의원이 이런데 이거 징계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징계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근데 보니까 저는 내용이 좀 긴 줄 알았어요. 원래 그렇게 네. 서명할 때 네. 설명하는 난이 긴데 네. 대여섯 줄밖에 안 돼요. 네, 네. 근데 뭐 읽으나마나 뻔하잖아요. 네, 네. 저도 뭐 이름 네, 쓰고 네. 서명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진숙 의원이 이게 대권 주자 이거 뭐 이렇게 여론조사해 보면은 예. 여자로서는 탑이더라고요. 아유, 당연하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고 붙었다고요. 광고가 왜 붙느냐. 광고가 뭐예요? 방해하는 거잖아요. 난 좋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방해하고 그다음에 뭐 회방 놓고 그러는 건데 네, 네. 그것이 왜 광고가 붙느냐. 네. 이 드라마가 멋있으니까. 네, 네. 이 인물이 그럴듯하니까. 예, 예. 이 인물이 쓸만하다. 예, 예. 나한테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예, 때는 예. 이 인물이 아프다. 예, 예. 이 인물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광고가 자꾸 붙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은 그 광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와, 이거 광고 많이 붙으니까 이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우리 미국에서 풋볼 게임 할 때 네, 럭비 이거 할 게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게임 할 때 엄청난 광고가 붙잖아요. 주간 광고.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거하고 엄청나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광고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이건 괜찮은 대로구나. 국민들은 또 그거를 또 읽으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치인이 핍박을 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는 잘 몰랐는데 상대방이 이 사람이 대통령감이로구나. 이 사람이 야당 대표로서는 쓸만한 인물이로구나. 네, 네. 이거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국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정치는 뭐냐? 소신 있고 그다음에 사심 없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네, 전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맞아요. 예. 헌법학자로서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대통령, 그다음에 인물이 필요하다면 뭐냐? 사심 없는 인물이죠. 네, 네, 네. 지금 보면 다 사심이 가득하잖아요. 네, 네. 권력에 눈이 멀었고 내가 네. 권력에서 한 자리 해먹고 싶고 예. 그런 거에 아주 식상해 버렸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말고 5천만 국민을 위해서 소신껏 그리고 자기 욕심 차리지 않고 일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고 있는데 예. 바로 그런 사람이 지금 뜬 거 아닌가라고 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도 또 그런 모습을 조금 그렇죠. 보였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광고를 많이 붙여줬는데 또다시 광고 붙는 인물이 떴거든요. 네, 제가 볼 땐 네. 바람직한 현상이다 보고 있고요. 네, 네. 국민들이 왜냐?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네, 네. 그러면은 일대 정치를 볼 때 네.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단순히 그냥 대충 그냥 지들끼리 잘 논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내가 주권자로서 이제 훈수 좀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이런 네. 관점으로 보면은 좋지 예. 않겠는가. 예, 예. 2030이 지금 올공에서 그거 잘 훈수 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여성 정치인이 예. 그 두각을 나타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이진숙 의원은 0.5선이에요 이제. 예. 근데 민주당에서 그냥 대권 주자로 만들어 버리네. 그렇죠. 응. 원래 대권주자가 그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예, 예. 원래 핍박을 받을 때 탄생하잖아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됐나요?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네, 그 핍박받을 때 그 그랬잖아요. 한마디에 그냥 한마디에 국민이 얘라면은 좀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만 하구나. 네, 바로 네. 그거죠. 네. 이제 윤석열은 한마디로 됐는데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으로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 후광으로다가 좀 네, 주목을 네, 받았다고 네, 볼 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반반이라고 볼 수 네, 있는 네, 거고요. 네. 지금 이진숙 의원은 스스로 자기의 길을 자기가 개척해 맞아요. 나가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미 벌써 야당에는 대권 주자가 크게 둘이 뜬 셈이 됐죠. 장동혁이 또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남자 주자 한 사람 또 여자 주자 한 사람
우리 국민은 이제 두 사람을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네. 끊임없이 근데 광고 방송이 양쪽에 다 붙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국민은 지금 이런 어떤 그 정치의 어떤 흐름 속에서, 네. 우리는 누구를 찾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정치를 찾을 것인가 네, 네. 하는 거를 좀 기대를 좀 가져가 보는 게 네, 어떤가. 네, 네. 반면에 또 민주당은 지금 둘로 쪼개져 가지고 또, 한바탕 하고 있어요. 네, 네. 명청대전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뭐, 명측의 입장에서는 이제 문조 털레어를 더 털어버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문조 털레 입장에서 볼 때는 명이 독재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서로 견제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이 부분도 정치적으로 다 재밌어요.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볼거리가 많아졌다. 볼거리가 네. 많아졌다는 건 뭐냐면은 판단하실 때가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시내가 풀풀 나요. 거기는 예. 시내가 풀풀 나고 어쨌든 이게 이제 참 정치의 묘미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지금 앞서서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그 정말 그 사태 압박을 느끼면서 참 정치가 환멸스럽지만은 그 반면에 또 이게 정치의 묘미가 이게 좀 상대적인 게 되놓으니까 또 이쪽이 주자의 몸집을 키워주는 예, 맞습니다. 그 역할을 하니까 뭐 사실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신 그 강한 그거만 가면은 저는 충분히 정말 그 대단한 여성 정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 좀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어떤 그 역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 같은 것. 네. 그럼 저로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냐면은요. 네. 지금 미중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이 파고 속에서 네. 어떤 국민 5천만 국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하는 네. 그 가능성 하나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의 소신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아직 덜 드러난 부분이 있다면은 네. 이진숙 의원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하는 모습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죠. 네. 민주주의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요.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이 좋을 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네, 그건 이제 예, 본인의 그렇죠. 능력이 이제 이제 달린 그런 거죠. 부분을 이제 일단은 이진숙 의원이 가지는 어떤 지금 긍정적인 부분은 네. 소신과 그다음에 네. 이제 사심이 없다는 부분 두 가지는 이제 확인된 셈이고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민주주의적인 어떤 유연성은 이제 어떻게 보여줄는지 그 네, 부분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 생각입니다. 네. 예. 하여튼 지금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진숙 의원 이 두 사람을 지금 아주 겁나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뭐 조금 더 이제 뭐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예. 두 사람 다 흔들릴 것 같지 않은데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요 사법부 수장 정도 되면은 그 정도는 견뎌야지 사법부 견뎌야죠. 수장이죠. 예, 예. 그다음에 그거야 뭐 당연히 예상된 일일 수 그 있고요.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견디는 생각은 뭐냐면은요. 내가 책임지는 대상 주체는 누구냐? 네, 국민이라는 거죠. 네, 네. 그때 국민은 5천만 국민 전체라는 거예요. 네, 네. 내가 대법원장이 될 때는 이유가 있었다. 네, 네. 그리고 내가 대법원장이 되면서 내가 촛불을 켜고 내가 마음에 굳게 다짐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5천만 국민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네, 처음에 네. 했었을 텐데 네, 네. 그 첫 번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도 핍박받았는데 끄떡 안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끄떡 안 할 거로 보여지고요. 네, 네. 뭐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네. 뭐 종국리자로서 목숨을 내놓고서 나갔던 여성이니까 뭐 지금 정도의 그 뭐랄까 뭐 어떤 핍박은 오히려 네. 아까 말씀드렸지 광고 방송 붙는다 이렇게 네, 생각할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그 지난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 이진숙 의원 건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